래퍼라코룸을 시작합니다.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신조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자 일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검사의 이제 직접 수사권, 그 보안 수사권을 다 없애는 이 형사법 개정안인데 오늘 국무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. 그 장면을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.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.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. 이 법률안이 위헌, 집행불능, 국익위배,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,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. 예, 자 일단 형사법 개정안 논란 끝에 통과가 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거부권 사유가 아니다라고 또 일축을 했습니다.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부터.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2년 동안 계속되던 한국의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데 예, 그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. 헌법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체포, 영장 청구, 압수수색 영장, 기소 유지, 공소 유지 등등으로 딱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것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고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예. 전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데의 절차상의 문제죠.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런 실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도상연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했는데 아니 이거는 국민을 일종의 실험동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? 그런 잘못이 안 생기도록 미리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더구나 여야 토론도 없고 한동훈 의원이 161명 누구라도 나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. 예. 그러면서 했으니까 이게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. 이 안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고 국민도 압도적 여론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신조 의원님.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게 거부권 행사 요건이 안 된다 하면서 특별히 상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. 앙상한 형식 논리다. 한마디로 앙상한 형식 논리다. 예. 국가의 제1 임무가 뭡니까? 이건 다 아는 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. 예. 그게 국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. 그러면 장용기 사건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예. 그런 사안 아닙니까?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앙상한 형식 논리에 빠져서 상권 분립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요건이 안 된다. 이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봐요, 저는. 네,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. 사실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이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좀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달라는 요청을 이제 국회나 민주당에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이제 민주당이 이걸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중에 책임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.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사법제도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. 그러니까. 이런 입장 자체가 과연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압득할 것이냐.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헌법 제12조 4방 3항입니다. 체포, 구속,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 여기 딱 돼 있는데 예.
이걸 하려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. 예. 직접 수사 안 하고 어떻게 체포, 구속, 압수,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위헌 심판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예. 그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의식을 표명한 바가 있지 예. 않습니까? 또 정승호 법무장관. 장관은 아주 막 절박한 호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. 예.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정부에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미는 저 김민석 후보의 당선에 좀 장애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읽혀요. 정치적으로. 예. 그러면은 이 후유증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쓰게 결국엔. 되었다. 이렇게 참 이게 앞으로 두고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. 예. 신지원 의원님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한 게 민주당이 집단 주술에 걸린 게 이제 그 핵심 원인인데 자신들이 이 검찰 과잉 수사의 그 피해자다. 예. 그러니까 이 정의의 이 권력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그 주술의 집단 그 중독돼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또 그 피해자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하고 또 간담회를 했는데 예. 거기서 본인이 한 발언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,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 재수감되기 직전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와르르 그 교도소 앞으로 몰려갔는데 그 당시 그 문재인 그 당 대표였나요? 그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. 역사의 법정에서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총리는 무죄다. 뭐 이런 식이고. 근데 그 건설업자한테 돈 안 받았네요. 왜 여동생 집에서 거액의 수표가 나온 거 그게 그 날조된 건가요? 뭐 그거부터 시작했고 그 송영길 의원이 자기가 뭐 그 돈봉투 무죄 난 거 같고 뭐 하는데 그 돈봉투 안 돌렸어요? 그게 불법 수집된 증거로 그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난 거지. 예. 다른 사건에서는 돈봉투 그 사건 관계자 다 유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어렵사리 한동훈 의원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 얘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업가 박연차 씨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노무현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안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. 예.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박연차 씨로부터 그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거 그거 다 팩트거든요.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범죄는 뭐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나는 그냥 억울한 피해자다. 이런 집단 주술에 걸려가지고 저 악의 화신인 검찰 조직을 깨부수는 게 마치 이 사회의 정의 실현이다.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자기들의 사건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일단은 민주당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곽상원 의원과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신조 의원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 출연한 적이 없다. 그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? 괜히 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상당히 좀 불편을 끼친 것 같아요. 예. 오죽하면은 곽상은 그분이 또 변호사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뭐 마치 승리해가지고 보고하러 가는 것처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지금 이 무리하게 검찰을 저렇게 해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
행동을 한 그 동기의 출발점은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이라고 할까요? 예. 거기에 연유한다고 보는데 이 주장하는 사람들 그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5월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? 다 거리를 뒀잖아요. 예. 심지어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저 이인규 중수부장이었는데 그분이 선 회고록 있지 않습니까?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하는 거기 보면은 문재인 변호인도 한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났다.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. 문재인 씨는 이랬을 문재인 씨는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서 정치한 사람이다.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. 예. 그러니까 왜 여기에 그것하고 연관시키고 또 그때 노무현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시간에 배신한 데 대한 그걸 오히려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제도 뒤집기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거는 일종의 저는 문명 파괴라고 봅니다. 문명적 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치고 법치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고치더라도 개혁이나 이런 이야기 쓰지 않고 개선을 하는 건 좋아요. 조금씩 고쳐야지.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은 그 후유증은 또 제도의 반격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후유증은 국민들 실생활에 미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동도 반작용으로 치면 반작용도 확실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반작용. 그건 2028년이나 2030년에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오겠죠. 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2028년 총선 그리고 이어지는 대선까지 이 이슈는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. 근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예. 이게 어떤 개혁이든 한 번의 개혁으로 다 완성될 수는 없다. 시행착오 속에서 계속해서 뭐 교정해가면서 뭐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.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. 일단 전당대회 김민석 승리하게 해야 되니까 예. 이번 건 그냥 패스하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김민석 당대표로 만든 다음에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때그때 끊임없이 좀 손을 봐서 좀 그 정치적인 역풍이 우리에게 좀 덜 오게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읽히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에요, 그게.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,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를 자신의 정파의 어떤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이게 전도가 돼버린 거죠. 예. 이거 이번에 개정안과 연동되어 가지고 고쳐야 될 법안이 한 190개가 된답니다. 예. 그거하고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. 예. 그거 하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. 이래가지고 이게 법이 나는 누더기가 될 것 같아. 근데 로우란 뜻이 말이죠. LAW 로우란 뜻이 이게 바이킹 말입니다. 그 어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자리에 놓는다는 뜻이에요. 예. 법의 목적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은 각자가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? 예. 한국 사회가 흔들린 거예요. 이것이 분명히 또 2028년이라든지 이어진 대선까지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. 예,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또 정성호 장관이 역시 이게 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고쳐야 신속히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별입법을 통해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이런 가운데도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. 핵심은 증세였고 부동산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또 민주당 수도권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?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들이 타깃이었어요. 예. 근데 이번에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타깃이 됐고요. 예.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마영성에 약간의 평수 있는
이런 보유자들이 다 이제 타깃이 된 건데, 근데 이 세제 개편을 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 집값이 안정되려면요, 지금 수요 공급 관계가 균형이 맞아야지 집값이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게 뭐냐면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보는데,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 집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집을 내놓고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나고, 예. 그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 세금 고통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집은 내놓고 공급이 늘어나고, 그래서 시장 안정이 될 거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금 폭탄으로 공급 확대예요. 요번 이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, 예. 이게 성공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됩니다. 예.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신다. 택도 없는 소리죠. 택도 없는 소리다. 조 대표님. 네.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할 이게 자격이 없는데, 왜냐하면 강동 송파구에 살다가 30년 전에 강북으로 이사를 왔어요. 그래서 무화연동 이사 온 다음에는 이런 예. 문제에 대해서는 아.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.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예. 딱 줄이면은 강남 문제인데, 이게 과잉 대표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 정책을 손보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적대적으로 배제하고 해요. 그게 서울시장입니다. 이 강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일 많이 알아요. 또 실패도 경험하고 해가지고, 나는 지금 현재로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, 예. 그 사람을 배제하고 관료들이 뭐 앉아가지고 무슨 이 어떤 관념에 의해서 뭐 이걸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받아요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할 때도 근로소득세는 뭐 약 50%를 내야 되는데, 뭐 양도소득세는 그보다 뭐 훨씬 적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, 그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. 예.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. 근로소득세는 일하는 데 대한 세금이고,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인데, 아니 어떤 아이 보고 니는 키가 큰데 왜 몸무게가 그렇게 작으냐, 그러니까 키 좀 줄이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아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어떤 계급투쟁론적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타겟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한 이런 차원의 정책을 내놓다가 다 실패했는데, 이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? 집값 안정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? 예. 거래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? 예. 그다음에 이제 불로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세수로 환원하는 건데, 이 목표 상실인 것 같아요. 정책을 펼 때마다. 그거는 저는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정부가 정권을 내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,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지금 굉장히 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동 안 될 것 같다. 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예. 예.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중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뭐 젠슨황부터 시작했고 미국의 그 빅테크 하고 뭐 우리나라 그 관련 총수들 쫙 모아놓고 본인이 좌장돼갖고 뭐 하고 이런 게 한 장의 사진이 본인에게는 폼날지 모르겠지만,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그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도 사실상 대통령이 다 진두지휘하는 거야. 이 국가 자본주의적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. 예. 근데 그 국가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묘한 그 투기성 뭐랑 같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 경제다.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스와트 분석 이런 걸 해보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약점으로 전환되는 순간 거의 대책이 없어요. 근데 이 코스피가 예. 이 코스피는 정부 정책이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
정권의 그 흥망성쇠와 코스피의 변동을 딱 이재명 이 정권만큼 딱 이렇게 그 연동이 됐군요. 예, 연동시킨 정권은 없었어요. 근데 올라갈 때는 좋았죠. 예, 지금은 막 이러잖아요. 예. 이게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시장 문제, 더불어서 말씀하신 코스피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검수완박 나가서 이제 형사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현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. 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후보자들과 그러니까 최고의 후보자는 굉장히 험하게 싸우고 있는데.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재밌는 건 또 처음 봤어요. 아, 재밌으신가요? 아니 서로 격렬하게 박진감이 넘친다. 그러니까 예. 하고 또 좀 결과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도 처음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노선 투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.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예. 가지고 토론했으면 아주 멋진 전당대회가 될 뻔했는데 요사이 돌아가는 게 노선 투쟁은 아닌 것 같고